이번 일요일까지 김건희 예, 예. 특검도 통과시키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딱 저기 뭐 저기서 순방길에서 내릴 때 예. 특검 있습니다. 아 종합 특검입니다. 이채양평. 아. 아유 저 이렇게 근데, 웃으면 안 되는데 예. 웃으면 안 되는데 아 웃지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웃는 거라도 조금 안 하면 못 견디겠어요. 정말 어저께는 네. 제가 어저께는 정말 매불쇼에 어저께 나가는 네, 날이잖아요. 네, 어저께 그러셨죠. 매불쇼에 가서는 제가 조금 네. 과도하게 밟기는 밟았어요. 아니 정말 예.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그 얘기를 어저께 이제 아침에 김건희 여사 윤석열 순방을 대통령 떠났죠. 순방 떠났잖아요. 이제 그 꼬라지를 보는 것도 이제 정말 속이 부글부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에코백 들고 말이죠. 저 장면입니다. 에코백. 아, 에코백 들고 조신한 자세로 조신한 자세에 저 표정은 또 뭡니까? 저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거기다가 왜 백은 왜 듭니까? 그러니까요. 백은 원래 왜 저런 들었어요? 자리에는 원래요 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여자든 남자든 백을 안 들어요. 음. 여자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저기를 예외. 봐줍니다. 예, 예외를 예, 봐주지만 이거는 아니잖아요. 일부러 여기서는 왜 그렇죠. 그러냐? 가령 파티장 같은 데 갈 때는요. 왜냐하면 옆에 바로 이제 그 보좌관들이 옆에 없을 예, 때가 예, 있어요. 예, 딱 그럴 두 수 사람만 갈 때만 있거든. 예, 예. 그럴 때는 백을 가지고 가져요. 가고. 그럼 파우치가라도 있어야 예, 예. 만약 갑자기 필요하면 그렇죠. 못 꺼내서 예, 뭐 또 예, 할 수 그럴 있고 수 있죠. 그러는데 근데 보통은 보좌관들이 다 옆에 있기 때문에 이럴 때도 필요하면은 에코백은 미리 비서한테 갖다 주고 놓든 아니면 미리 갖다 갖다 놓고 놓든지. 예, 그리고 그렇게 그냥 하죠. 올라가고 예. 그럴 때는 빈 손으로 저는 아무것도 일반적으로. 없고 예, 국민한테 봉사하는 자세를 보이는 게 정상인 겁니다. 예. 그런데 뭐하러 저는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온 국민이 예. 백이라면은 그러니까 경기를 일으켜요. 싫어요. 경기를 일으킵니다. 경기를 일으키고 우리가 에코백에는 부산 엑스포백에 온갖 거에 우리가 질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하러 저 빠이빠이 플라스틱백 에코백을 또 들고 가냐고. 하여튼간에 그러니까 꼭 조롱당하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저께 저기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매불쇼에 가서 조금 엑셀을 밟았거든요. 그러셨군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가 아직 권익위에서 발표가 나기 아, 전이었어요. 전이었어요? 네. 근데 권익위에서 발표 난 걸 제가 마침 미리 알고서 얘기하는 얘기한 것처럼 듯이. 돼버렸어.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건 뭐냐면은 김건희 이름 석자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다. 이게 지금 사법 시스템 망가뜨리죠. 대통령실 망가뜨리죠. 그다음에 검찰도 망가뜨리죠. 대통령도 망가뜨리고 있잖아. 그다음에 김영란법도 망가뜨리고 있고 다 망가뜨리고 있잖아. 그러다가 지금 숙명여대 교육 시스템까지 망가뜨리고 맞아요. 이러고 있잖아. 그리고 외교까지 망가뜨리고. 그러니까 왜 김건희 하나를 지키려고 이 모든 시스템을 망가뜨려야만 되는 거냐. 그다음에 제일 망가진 거는 국힘이죠. 아니 왜 김건희 하나를 지키려고 국힘이 뭐 무슨 죄를 졌어 국힘의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어저께 이제 정말 저기 뭐 좀 세게 엑셀을 밟았는데 근데 그게 딱 끝나고 나니까 권익위 발표로. 발표가 나온 거야. 김영란법에 저쪽되지 않는다. 예. 근데요. 예. 여러분들도 어저께 너무 열받으셨을 텐데 정말 그런 거야말로 킹 받는 뉴스 아닙니까? 이게 말이죠. 딱 제가 아까 그 김건희 여사 나가는 모습에 그 저 옛날에 입던 옷 비슷한 옷이거든요. 그리고 네. 딱 그 저기 뭐야 에코백 에코백, 들고 네. 국민을 조롱하듯이 나 나갑니다. 나 나갑니다. 내 백 들었어요. 이러고서 갔는데 그건 뭐냐 나가는 날 딱 맞췄듯이 발표. 권익위에서 딱 발표하는 거야. 그렇죠. 지금 왜 조롱한 건 뭐냐? 검찰에 지금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피해가지고 딱 나가고 거기다가 순방에서 동행하는 비서관 두 명이 그때 명품백 받았을 때 받던 그때 같이 그 있던 현장에. 이 현장에 예, 있던 예, 친구야. 예, 예. 그 친구들 딱 데리고 나와.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참고인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조사라도 받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아니 김건희도 못 건드리는데 수행원도 못 건드려.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와가지고서 딱 그리고 그렇게 조롱을 했는데 딱 나와서 권익위가 딱 발표를 조롱하듯이 그렇게 저기를 하니까 면죄부를 주는 거죠. 아니 근데 나는 정말 근데 저는 정말 뭐냐면 바보짓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 이제 국민 여러분들 정말 화는 나시겠습니다만은 너무 화를 내지는 마시고 예, 예.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는 예.
일단은 권익위하고 검찰의 조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죠. 그러니까 권익위는 법적인 해석을 내든 뭘 하든 간에 거기는 그냥 참고적일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무 영향가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가이드라인을 준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검찰은 자기네들 할 나름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국민들의 화를 얼마나 돋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 김건희 특검이 임박했다. 임박했다. 김건희 특검만이 답이다. 음. 라고 하는 게 다들 이제 국민들이 알게 돼요. 저거는 특검만이 답이 아니야. 그렇죠. 특검 아니고는 진실을 김건희를 밝힐 수 없다. 조사할 방법도 없고 소환할 방법도 없고 없다. 수행원조차 부를 수가 없네. 김건희 특검만이 답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다 알게 된 알게 거예요. 된 그러니까 거죠. 저는 권익위가 예. 저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상한 일이 일어날 때는 비선이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그 비선이 이번에도 예. 자기들은 머리 잘 썼다. 바나마나 그러고 있을 그렇게 거야. 생각하는 거죠. 바나마나. 근데 그게 아이고 참네. 아유 그게 자충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거 했다가는 이 국민들의 화를 돋아도 이렇게 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특검만이 답이에요. 특검 아니고 나는 방법이 해결 없어요. 없어요. 지금 뭐 오늘 보니까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위원님도 뭐 화가 머리끝까지 나시고 그래서, 오늘 권익위에 가서 그러니까 권익위는 스스로의 권능에 얼마나 추악한 그렇죠. 실적을 남긴 겁니까? 상처를 입은 거죠, 결국은. 그러면은 그게 뭐냐 권익까지 망가졌잖아요. 그렇죠. 뭐냐 대한민국 시스템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라는 이름 석자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내버려두는 윤석열 대한민국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죠. 이거는 정말 이건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도 그렇게 아니 국민들이 이렇게 화나게 하고 권익이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시점을 맞춘 것처럼 순방 떠나자마자 혐의 없음으로 처리를 해버리고 면죄부를 줘버리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덮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결국은 국민적 분노를 더 불러일으켜서 특검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여론이 형성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거잖아요. 그렇게 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전 자충수다. 저렇게 하는 것이 결코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김건희 여사 그럼 사과한 적 있습니까? 그런 문제 아무 얘기도 안 하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아무 일도 없었어요.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국민들은 궁금해하잖아요. 진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물건 어디 있는지 예컨대. 그리고 어저께 권익위가 얘기할 때도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조금 이따 유전 얘기할 때도 그러겠지만 아니 좀 성의 있게 얘기를 해야지. 딱 그거 하나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저기 그 법에 김영란법에 배우자에 관련된 조항이 없으므로 없다. 처벌 조항이 없다. 요거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것만 딱 그거 하나만 얘기를 해. 그렇죠. 근데 그걸 얘기하려면 그건 뭐예요? 그동안 실제로 받았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정말 기록관에 가 있는 거냐? 그렇죠. 그거 어디 가 있는 거냐? 그것도 그러면 뭐냐. 만약 여기에 있다 그러면 앞으로 국회의원들 와이프 아니면 국회의원 남편 요새 여자 의원들도 많으니까 다 받을 수 그다음에 저기 지방자치단체 단체장들 시의원들 구의원들 어떡할 거야? 다 받아도 돼요 이제 그러면. 받아도 되는 거야. 굴비 받아도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다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300만 그렇게 원이고 180만 원이고 그러면 직무 관련성이 없다. 없다고 하면 합다고 하면은 다 받아도 된다는 되는 거 게 아니에요. 돼버리잖아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 그 법의 취지하고 완전히 상반되는 얘기예요. 네. 법의 취지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만약에 좋아요. 김건희 여사는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하면 대통령은 언제 인지했냐 그럼 이 사실을. 맞습니다. 그리고 인지하고 나서 그럼 조치를 취했냐. 예를 들면 뭐 청렴관실이나 이런 데 이거 얘기하고 물건 돌려주라고 다시 줬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전혀 그건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권익위가 최소한 김건희 여사 불러서 확인해 보고 또 대통령 조사도 해보고 실제 인지를 언제 했는지 인지했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그래놓고 아무 문제 없대요. 법의 취지에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 그리고 만약 거기에서 법이 여러 가지 미비한 사안이 있다라고 그럴 거면 앞으로 법은 어떻게 고쳐줘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줘야 권익위가 해야 되는 전혀 일이지. 안 하고 있어요.
나 정말 위원장이라는 게 뭐 하는 작자예요? 그분이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는 분이에요. 왜 하냐? 아이고, 왜 맞아요. 하냐? 그런 분들을 자꾸 이 중요한 자리에 배치를 하고 지금 방통위원장도 김홍일 전 검사잖아요. 네. 이게 뭐 검사 만능주의예요? 우리나라는? 아니 김진애 의원님도 전문가시잖아요. 도시 뭐 건축인가요? 네. 전문가신데 그냥 검사가 도시 건축 관련된 비리 수사하고 나면 그 사람이 전문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네들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그게 말이 되냐고요. 자기네들 유전 전문가 아니야? 유전 그래가지고 석유공사에도 감사로 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아니 지금 김진애 의원님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경력과 또 공부와 학위와 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뭐 말을 안 했습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제가 뭐 자락을 피고 싶은 생각은 없고 저는 그것보다도 예. 이런 거예요. 검찰의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예. 그러니까 이른바 검찰 카르텔을 형성하는 거 카르텔이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해먹기 위한 거. 예. 그다음에 덮기 위한 거. 예.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검찰을 쫙 깔아두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방통위원장이든 예. 권익위원장이든 석유공사의 감사든 금융위원장이건 예. 어디든지 갖다 깔아놓는 거 아니야. 그게 대통령실이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의 카르텔을 형성을 한다라는 게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부패로 들어가는 바로 부패로 들어가는 지름길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워낙 법조인이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걸 제가 워낙 못 참거니와 네. 못 참하고 왜냐하면 법조인이 이렇게 설치는 나라는 절대로 앞으로 진취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첫 번째 네. 왜냐하면 창의적이지 않고 상상력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거를 덮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해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바로 덮어줄 수 있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네. 김건희죠. 저는 왜냐하면 제가 제 인생에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면은 뭐라고 그러는데 왜? 이게 뭐냐면은 네. 정말 나라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캐릭터다. 자기는 실제로 파워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예. 파워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이익을 챙기면서 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검찰이 자기 남편이니까 그걸 가지고 이용한 거 아니에요. 검찰 부장을 했지. 어디에 뭐 부장검사를 했지. 어디에 총장 했지. 서울중앙지검장 했지. 검찰총장 했지. 거기다가 이제 대통령까지 하는데 거기에서 더 조신하게 자기를 관리하기는커녕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파워 플레이를 하는 거. 이게 나라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몇 가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냐면 제가 너무 한심한 건 뭐냐면은 아니 어떻게 그동안 지난 일에 주가 조작이나 자기 경력 세탁한 거라든가 이런 것도 한심한데 지금 뇌물도 덮었죠. 그다음에 양평에 인프라 마음대로 휘게하는 것도 지금 덮었잖아. 근데 이번에 나는 석유에 관련돼서 나오는 거, 유전에 관련돼서 나오는 것도 난 이것도 이것도 B가 의심돼요. 뭔가 비선 라인이 움직이고 있다. 비선의 브로커가 움직여요. 왜 이렇게 다 B야? 부정부패의 저기를 하는 브로커들이 본명의 브로커들의 장사가 있습니다. 자, 권익위원장은 판사 출신이네요. 판사 출신이고 서울대 법대. 서울대 법대. 동창이나 뭐 이런 거겠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서울대 법대 출신이시니까. 법조인들이 문제야. 법조인들이 문제.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저는 그냥 변호사들은 굉장히 저기를 하는데 사회 정의나 불의에 저항하는 변호사는 모르게 검찰 출신, 그 판사 출신, 이른바 파워 카르텔이 될 수 있는 이런 출신들의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